첫 번째 달려보죠. 자, 성추행 아니라 연인이다. 자, 제2의 김연아로 불리는 피겨 국가대표 이혜인 선수 올림픽 준비차 해외로 전지훈련을 떠났는데 이성 후배를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말 충격을 안겨주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추행 아니고 전 남친과의 애정 표현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혜인 전 피겨 국가대표 선수는 지난 5월에 밀라노 올림픽을 대비해서 피겨 국가대표팀 합동으로 이탈리아의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훈련 중 술을 마시고 이성 후배를 성추행해서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SNS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술을 마신 건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생일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였고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다가 이번 전지훈련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다. 부모님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교제 사실을 비밀로 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빙상연맹에도 교제 사실을 말할 수 없었고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오해를 받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혜인 측은 빙상연맹의 징계에 대해서 어제 재심을 청구했고요. 성추행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빙상연맹은 이혜인 선수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커다란 가방의 싹쓸이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무인 할인점에서 쇼핑 중인 저 손님. 자, 물건을 덥석 집어서요. 큰 쇼핑백에 쏙. 이것도 저것도 저것도 이것도 계속 막 잡히는 대로 다 넣고 있어요. 자, 이 동네 VVIP인가요? 도대체 저 많은 걸 뭐 하려고? 자, 쇼핑백 가득 채웁니다. 자리를 옮겨서 간식 코너로까지 가가지고 아이고 잡히는 대로 다 넣고 있어. 자, 몸집보다도 큰 가방이 빵빵해질 만큼. 자, 이제 계산하셔야지 어디가? 그렇습니다. 나 실은 도둑이야 하고 나가버립니다. 자, 근데 저 양반이 말이죠. 저 무인 할인점에 무려 5번이나 와서 저 짓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경남 양산입니다. 간식이나 문구, 자파류를 팔고 있는 무인 할인점인데요. 한 중년 여성, 저 여성입니다. 아주 큰 백을 들고 와가지고 다이어리며 머리핀, 노트 등등을 큰 가방에 다 실어가는 모습 포착이 됐고요. 한 번으로 끝났으면 다행은 아니지만 한 번으로 끝났으면 그만한데 2번, 3번, 4번까지 됩니다. 아이고. 4번 정도 해가지고 피해 금액이 총 45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좀 그만둬야 되는데 5번째 방문을 합니다.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죠. 주인이 갔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계산 안 하고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왜 오셨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처음으로 결제를 했고 제보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라고요? 내 가게에 내가 오는데 뭐가 문제냐? 라는 엉뚱한 소리를 아니, 사장님 앞에서? 예, 엉뚱한 소리를 했다고 하고요. 이 제보자, 사장님 입장에서는 경기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절도로 매출이 계속 깎이니까 너무 힘들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를 안 한 것도 아니셨어요. 올 때마다 신고하지만 절도는 계속됐답니다. 도대체 왜? 그러니까 일단 경찰에서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봐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이걸 기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예. 나이도 많고 정신질환도 있고 그렇게 특별하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서 경찰에 올 때마다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보자분한테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런 게 어딨어. 아니 24시간 열어놓은 무인 매장인데 그러면 저기를 계속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뭐 처벌은 못하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아유, 참.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한밤의 날벼락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가게 앞에 다가와 돌을 줍는 저 남성. 어머, 안 돼! 말려도 창문을 향해서 콱 던졌습니다. 자, 이번엔 화단에서 또 돌을 쑥 집어들더니 저리 가! 하면서 다시 확 던집니다. 아하, 여성에게 이제 위협까지 해요, 막 지금. 그대로 자, 또 던졌어. 자, 저 인간이 던질 때마다 유리 파편들이 그냥 폭발하시니 와장창창창창창. 가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 하지만 멈추지 않는 저 남자 또 던져!
터집니다. 또 와장창창. 몇 번을 던져 지금. 이거 반복되는 거 아니면 계속 던지는 거야 이거. 자, 식탁과 연기통까지 저렇게 아유 세상에 진짜 이제 계속 아수라장이 되죠 지금. 자, 두려움에 떨던 여성이 슬쩍 다가가자 이제는 여성한테 이제 발길질까지 저 인간 아니 도대체 저 인간 뭐 하는 인간이에요? 무슨 억하심정에 가게를 그리고 여성을 네, 이 사장과 남성은 사실 일면식도 없는 관계입니다. 이 사장이 아니라 직원에게 감정이 있었던 거였는데요. 제보자인 사장에 따르면 남성과 직원은 친한 형, 동생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쯤에 다투고 나서는 더 이상 연락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5일 새벽에 이 남성이 술에 취한 채로 가게 앞을 찾아와서는 가게에 돌을 수차례 던지고 간 건데요. 출입문 2개, 유리창 4개, 그리고 테이블과 바닥 일부까지 파손되면서 보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남성은 제보자에게 사과하면서 모든 피해를 다 보상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범인도 곧장 찾았고 바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지지부진. 예, 제보자 같은 경우는 보상금만 받는다면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 또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유리창 공사한 다음에 남성하고 연락을 취해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돌연 돈이 없다라고 남성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합의금 없으면 합의할 수 없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았다고 하고요. 제보자가 이제 이거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 손괴죄가 아니죠. 고의적인 악의적인 손괴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더 강하게 처벌을 받거나 좀 더 강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지긋지긋한 안구 테러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사람들 다니는 길 위에서 아이가 하체를 훤히 저렇게 어머나. 자, 보호자로 보이는 남성이 한 손으로 아이 기저귀를 채워주는데 그 옆으로 막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지훈아 시원하지? 하면서 아이 바지까지 저렇게 마지막으로 딱 입혀줍니다. 지금 이 바지 입혀주네요. 오죽 급하면 저랬을까 싶기도 하고 저걸 굳이 또 저기서 했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예, 저게 이제 지난 14일 그 저녁에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그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발생된 일인데요. 이 제보자에 의하면 그 좌석에 앉아 있던 그 아이 아버지가 4살로 추정되는 남자 아이를 아마 이제 저런 식으로 기저귀를 갖다가 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는 뭐 낮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유동 인구가 많은 그런 그 장소이기 때문에 한 15명 정도가 저 과정에서 이제 그 아이의 그 어떤 주요 부위 그리고 이제 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봤다라고 하는데 아이고. 사실 저게 어떻게 보면 말이죠. 뭐 네. 이전에는 뭐 기저귀 갈아주고 특히 이제 남자아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상은 늘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전하고 달라진 게 뭐냐? 이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화장실 가면 아이 기저귀 갈아주는 공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점차적으로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문명화되고 있는데 아직 그 저 남성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위 사람들도 좀 의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이번에도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열차 아닌데요. 마주보고 앉아있는 승객들 사이로 발 한자로 조기 턱 저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남들이 앉는 좌석에도 손잡이에도 맨족을 뻗어서 얹어놓고 편안하게 저렇게 쉬고 있다는 건데요. 진짜 이 족 이것 좀 올리지 말자고 타반에서 연중 캠페인으로 진짜 진행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 모습은 어제 오후에 부경천에서 동대구로 가는 열차 안에서 찍힌 모자라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인데 뭐 사이가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자에 앉더니 돌려서 마주보고 앉아서 서로 상대방 쪽에 맨발을 올려놨던 거예요. 맨발을 올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그냥 의자에만 올린 게 아니라 손잡이였던 맨발을 지압을 지금 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 지압 중이구나. 야, 저렇게까지 해가면 다음에 저 사실을 모르고 저기 손잡이를 잡으시는 분들은 어떡하란 말이죠. 다음에 앉은 사람은 폭탄. 손바닥에 무좀 걸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거를 또 항의를 했는데 영무원분이 딱히 뭐 조치는 취하지 않고 와서 보고 와서 안내방송으로 하지 말라고 경고방송만 했다라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냐고. 안내방송 하더라도 그게 자기들 보고 한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겠죠. 저런 정도의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예.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그리움만 쌓이네. 이거 이 약간 노래 가사 같은데 말이죠. 네, 20대 중반 커플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직장인이고 동갑인 남자친구는 대학교 4학년으로 취업 준비를 하느라 바쁜 상황인데요. 사연자도 직장인로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날에 만날 때면 남자친구가 학교와 관련한 일이 생겨서 자주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 오랜만에 시간이 맞아서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비행기 표부터 숙소까지 다 예약을 해뒀는데 여행 가기 직전에 남자친구가 돌연 갑자기 학교에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못 간다고 한 겁니다. 참다 못한 사연자가 취업 준비나 학교 일로 약속이 취소되는 게 서운하다고 털어놨더니 도리어 남자친구는 얼른 취업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화내고 또 서운해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앞으로 남자친구가 취업하기까지 적어도 1년은 더 걸릴 텐데 그 기간을 참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취업 준비 때문에 데이트 약속을 자꾸 취소하는 남자친구 이해를 못 해주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여친입니다. 야, 양지열, 네가 나중에 얼마나 좋은데 취업해서 날 얼마나 호강시켜줄지 모르겠는데 나한텐 그 언제일지 모르는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right now 이마 쓰고가 더 중요하다고. 너하고 같이 제주도 가려고 떨이 티켓 그거 사려고 내가 얼마나 광클릭했는지 알아? 지금 아니면 다시는 안 돌아온다규. 잠깐만, 너 혹시 다른 애 생겼니? 동그라미. 박 변호사님 굳이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진짜. 재미라니. 소신. 자, 다음은 남친이에요. 야, 다해야 백다해. 넌 하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왜 난 못해? 나 졸업하고 취업 못해서 빌빌거려도 너 지금처럼 나 계속 만나줄 수 있어? 그땐 또 얼마나 날 무시할 거야. 내가 그 꼴 안 보려고 그리고 너한테 조금 더 당당한 남친 되고 싶어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건데 나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너 데이트 비용 부담할 때마다 나 진짜 괴롭다. X입니다. 자, 교수님부터 달려볼게요. 예, 일단 이제 저 남성이 저렇게 파토를 내는 것은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진짜 좀 싫어서 이유를 대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남성으로서 자기 여자친구는 뭐 이제 군대를 안 갔으니까 빨리 졸업을 해가지고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대학생이고 또 취업 준비생이고 아직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자존심도 상하고 좀 여러 가지 어떤 심적 부담이 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뭐 앞으로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텐데 내가 참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라고 본인이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헤어지시는 것도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남편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떤 기회들이 있을 텐데 그때는 1년이 아니고 3년도 옆에서 아내로서 격려해주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 여성의 입장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벤치님, 이런 것도 뉴스라고 한심하다. 나가주세요. 안 보셔도 됩니다. 저희 3년째 계속 이러고 있어요.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저는 지금 저 이 사연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본인도 지금 동갑내기면 취업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늘 뉴스 나오고 본인도 직접 겪었을 텐데 게다가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못 기다린다? 이게 다른 걸 의심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사연에 보면은. 그래서 뭐가 그렇게 급하신 건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혹시 진짜 궁금하신 건 혹시 남자친구가 다른데 한눈 팔고 있는 거 아닐까요를 물어보신 거라면 저희도 이 정도 상황만으로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진짜 취업 준비 때문이라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자, 이제 두 가지가 사실 좀 걸려요. 뭐 두 분 말씀 충분히 그래 될 수 있고 또 직장 준비하고 있고 취준생이라면 충분히 이해되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하필이면 전날에 취소를 한 거거든요. 전날. 또 전날에 학교에 뭐 중요한 일이 있다? 4학년이요? 정말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와, 진짜 예리하다. 좋아요. 뭐 그럴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아마 의심하기 때문에 이런 제보를 보냈던 것 같아요. 솔직히 4학년 네. 졸업반 4학년 교수님 안 찾아요. 미안하지만 절대 안 찾습니다. 요즘 요 부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박 변호사, 네. 박 변호사 우리 졸업할 때랑 지금 분위기가 달라요. 그렇다면 지금 취업 분위기가요.
비정규직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가는 게 47%나 됩니다. 절반 가까이가 정규직 취업을 못해요. 비상사태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그렇다면 이 여자친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 여자친구가 본인도 취업을 겪어봤으면 아니요. 여자친구가 먼저 이해를 해야지. 전날 제주도 티켓이 자, 얼마인데요? 오윤성 교수님 머리 위에 말풍선 하나 그려주실 수 있나요? 야, 니들은 집에 삼촌도 없냐? 예, 뭐. 자, 좋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아까 무슨 동그라미도 아니고 X도 아니고 이상한 거 든 거 같은데? 아, 저는 사실 세모인데요. 두 사람 서로 다게 마음이 사실 커 보이지가 않아서 선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박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날에 이렇게 취소를 했다는 게 조금 저도 마음에 걸리면서도 오윤성 교수님 말씀대로 결혼하면 또 서로 더 옆을 지켜줘야 되는 순간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또 남자친구 편을 들게 되고 그래서 네, 세모를 아무튼 우리 했습니다. 가족 여러분들은요. 지금 그 채팅창에서 엉뚱한 얘기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가족 여러분들은요. 바른 사람님, 1년 동안 저러면 지칠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네로마블님은 버티지 못하겠고 다른 생각이 들면 빨리 헤어져야죠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